그녀는 이불을 걷고 무심하게 상의와 바지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속옷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전혀 거리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그녀의 다리 한쪽이 제 다리 위에 가만히 올라왔습니다. 야,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남자야. 이러면 진짜 나도 참기 힘들어. 그 말에 그녀는 오히려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참아? 야, 그만해. 너 지금 불장난하고 있어. 이 이상 가면 나도 책임 못 져. 그러자 그녀는 약간 비틀거리며 누운 자세로 저를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설마 나 덮치기라도 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멈춰. 나 진짜 실수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남자고 이런 식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사친과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그날 밤 뜨거운 모텔방 안 그녀의 숨결, 떨림, 그리고 눈빛까지 모든 게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저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민서. 그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한 교실에서 자라난 친구였습니다. 학원도 함께 다니고 시험이 끝나면 함께 떡볶이도 먹으며 장난을 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엔 평범했습니다. 외모가 유독 눈에 띈다거나 인기를 끌 정도로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옆집에 사는 친근한 여자아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부터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그 감정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이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항상 곁에 있는 걸로 만족했던 마음이었죠. 친구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이상은 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민서는 갑자기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냐? 피부도 좋고 눈빛도 반짝거리고.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나도 이제 성인이잖아. 그녀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의 생얼에 가까웠죠. 성형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예뻐졌습니다. 아마 유전자 덕분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반듯하고 고운 인상이었고 그녀의 오빠는 길거리 캐스팅을 몇 번 받았다고 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예뻐질수록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점점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이 늘어났고 그녀는 그중 하나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저희는 각기 다른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보던 사이가 아니라 SNS나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관계가 바뀌었죠. 민서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릴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제 정말 친구로 남아야겠구나. 이 마음은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민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계는 밤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너한테 전화해도 되지? 지금 진짜 미치겠어. 민서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걔가 다른 여자랑 나 몰래 만났어. 그것도 2명이나 나만 바보였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끝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킷을 챙겼습니다. 지금 어디야? 나 갈게. 거기서 기다려. 그녀는 한참을 울다 겨우 말했습니다. 나 옛날에 우리 자주 가던 공원 근처 그 벤치에 있어. 그날 밤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뛰어가 보니 그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어깨는 젖어 있었고 손엔 반쯤 구겨진 티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비 맞고 있으면 어떡해?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녀는 울다 지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너 오니까 괜찮아진다. 그냥 내가 와줘서 좀 다행이야. 택시에 태워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 이런 날 불러서. 민서야, 미안하단 말 하지 마. 너 울고 있는 거 보는 게 더 싫어. 저는 따뜻한 물을 담은 머그컵을 건네며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옆에 있다는 것으로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의 조명은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제 침대에 누웠고 저는 일부러 조용히 불을 끈 뒤 바닥에 담요 하나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진 않았습니다. 이 밤이 어떤 의미를 남길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친구로 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척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따뜻해. 너 있어서 그런가 봐. 그 말 한마디가 밤새 제 가슴 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닥에서 뒤척이며 밤을 보냈고 그녀는 제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민서는 결국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이별은 빠르게 끝났지만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며칠이고 연락이 없던 그녀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라면 밝게 웃으며 쏟아낼 이야기들이 넘쳤을 텐데 그날따라 통화는 짧고 조용했습니다. SNS에도 한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늘 사진을 올리던 그녀가 잠잠해지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야, 우리 바람 좀 쐬러 갈래? 주말에 내가 차 빌릴게.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어디든. 괜찮아. 그냥 어디든 가고 싶어. 그렇게 토요일 아침 저는 대여한 중형 세단을 끌고 그녀를 태우러 갔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묶었을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민서는 크고 낡은 후드 집업을 걸친 채 조용히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저는 괜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디 가는지 안 물어봐.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않은 채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서프라이즈라며. 그냥 너 믿고 타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정적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창문을 따라 스쳐가는 풍경들, 들쭉날쭉 이어지는 음악,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머리를 기댄 그녀, 그 모든 게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서해는 여전히 소박하고 조금은 쓸쓸했습니다. 간조 시간에 맞춰 드러난 갯벌은 짙은 회갈색을 띠었고 파도 소리는 멀찍이서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밭 위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데 오면 그냥 신났었는데 지금은 좀 슬프다. 저는 그 옆에 앉아 가만히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울고 나서 부은 눈도 차분해진 표정도 바다를 바라보는 그 눈빛조차도.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차가 이끄는 대로 달렸습니다. 음악은 흐르다 끊기기를 반복했고 말보다 긴 침묵이 더 많았지만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편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이 지나가고 전봇대가 드문드문 서 있는 시골길이 펼쳐졌습니다. 간이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아무 말 없이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예상치 못했던 한 작은 바닷가 도시였습니다. 인적 드문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시야가 확 트이면서 커다란 수평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와,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히 내뱉듯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냥 숨통이 트인다. 우리는 말없이 도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은 비어 있었고 바닷바람은 살짝 차가웠습니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그녀는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색과 분홍색 사이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랑 이렇게 멀리까지 와본 거 처음이지? 그러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왔는데 잘 온 것 같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 내음이 짙어졌고 그 위로의 진력 특유의 고요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가 우리는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해산물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낮은 천장에 해풍이 스며든 듯한 오래된 간판. 그런데 그 안은 따뜻한 불빛과 갓 지은 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메뉴판엔 손으로 쓴 듯한 글씨로 우럭회 정식, 조개탕, 해물파전 같은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고 민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가 진짜 맛집이야. 왠지 느낌 오지 않아? 우리는 생굴과 회, 조개찜에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잔을 기울일수록 그녀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졌고 오랜만에 들리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웃는다. 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집에 틀어박혀 있었을 거야. 그녀는 술 기운이 살짝 오른 듯 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먹던 조개 껍데기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실컷 웃고 먹고 자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벌써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근처 모텔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로비를 지나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약간 낡았지만 정돈된 침대와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바다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코트를 벗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생수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려다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고 자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 근데 너니까, 너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안겼습니다. 가녀린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머리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한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머리는 복잡했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러면. 하지만 그녀의 체온이 너무 따뜻해서 그 거리를 밀어내는 것이 도리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그제야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 소주 한두 잔으로 기분만 살짝 올렸을 뿐 정신은 또렷했고 모든 감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좁은 모텔방, 흐릿한 조명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창문 틈으로는 파도 소리 같은 바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 위 너무 가까운 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등을 돌리고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잠시 후 그녀가 작게 중얼였습니다. 좀 덥다, 히터가 너무 세네. 그녀는 이불을 걷고 무심하게 상의와 바지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속옷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전혀 거리낌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조용히 침대에 들어와 몸을 누였고 그러더니 어느새 그녀의 다리 한쪽이 제 다리 위에 가만히 올라왔습니다. 피부가 맞닿는 느낌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그 속에서 저는 견딜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제 다리 위에 있었고 그 감촉 하나하나가 제 몸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남자야. 이러면 진짜 나도 참기 힘들어. 그 말에 그녀는 오히려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참아? 말투는 가벼웠고 표정은 마치 재미있다는 듯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여유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야, 그만해. 너 지금 불장난하고 있어. 이 이상 가면 나도 책임 못 져. 그러자 그녀는 약간 비틀거리며 누운 자세로 저를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설마 나 덮치기라도 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멈춰. 나 진짜 실수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남자고 이런 식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간힘을 다해 참으려 애쓰는 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게임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긴 채 시간은 마침 멈춘 듯 흘렀습니다. 저는 잠깐 머무시다가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조용히 제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레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맞춤은 아주 짧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나 농담이었어. 미안, 그런 뜻 아니었어. 그녀의 손이 제 가슴을 밀어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고 내 행동이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감정이 앞섰던 건 아닌지 후회와 혼란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등 뒤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손이 제 등 위로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장난기 어린 터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그녀 쪽으로 돌아 누우며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오늘 좀 혼나야겠다. 그 말은 절제된 욕망이었고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심이 섞인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고 그 웃음엔 더 이상 거리낌도 장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엔 서로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용히 감겼고 입술은 아주 부드럽게 내 입술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서로의 숨결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 안은 고요했고 민서는 제 팔을 베고 누운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미처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이 뺨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어쩔 건데. 잠시 말을 멈췄다가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랑 사귈래? 말을 내뱉는 데까지 꽤 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처음으로 겉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나랑 같은 마음이었을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연인이 되는 첫 순간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녀가 조용히 몸을 틀고 저를 바라보며 꺼낸 말은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싫어. 그 말 한마디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너랑 있으면 편하긴 한데 설렘은 없거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였는데?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감정이 넘치기 직전 간신히 다잡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눈을 피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 요즘 많이 외로웠어. 내가 옆에 있어서 그게 위로가 됐던 거고 오늘은 그냥 기대고 싶었던 거야. 그 이상은 아니었어.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저를 베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숨이 턱 막혔고 저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그녀에겐 단지 위로였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조용히 제 쪽으로 몸을 틀더니 제 표정을 들여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너랑 하니까 좋네. 우리 다시 한번 어때? 그 말은 너무나도 가볍게 던져졌지만 제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장난기가 서려 있었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눈을 바라보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다 젖은 내 마음은 또다시 그녀를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든 장난이든 의미가 무엇이든 그녀가 나를 원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저는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녀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더 본능적으로 마치 이 짧은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묻지 않겠다는 듯이 그녀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서로를 기대고 있을 뿐이라는 걸. 하지만 그 밤 저는 또 한 번 그녀의 온기에 스스로를 내맡겼습니다. 아침은 생각보다 빠르게 밝아왔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햇살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로를 격하게 안았던 그 순간이 거짓말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젠 더 이상 망상하지 말자. 그녀는 친구일 뿐이다. 그렇게 계속 곁에 있고 싶다면 그 선은 다시 지켜야 한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뒀던 이불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작고 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벌써 일어났어? 돌아보니 민서가 이불을 품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풀린 눈동자,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얼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들더니 제게 천천히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근데 아침엔 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아? 그리고는 가볍게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놀라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물 한 잔을 들이켰고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 갈래? 어제처럼. 그냥 또 아무데로나. 저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습니다. 거절과 키스, 외면과 끌림, 친구와 연인의 모호한 경계. 하지만 그 순간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키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번 주말 너랑 보내려고 했던 거니까. 그녀는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엔 어쩌면 아무 의미도 혹은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도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어디론가 떠나는 두 사람. 우리는 서해의 국도를 따라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충청도의 평야를 지나 바다를 곁에 둔 길을 따라 전라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풍기는 오래된 어항마을을 지나고 무명의 수욕장들을 지나며 결국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시엔 어딘가 마지막 같고 해질녘 바람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조용히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목포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큰 말 없이 모텔에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바다 냄새가 묻어나는 방 안.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씻고 나와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도 없이 어김없이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히 팔을 뻗어 그녀를 앉아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너 품에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 친구 사이에도 선이 있다고. 우린 그 선 많이 넘었지. 말 끝에 살짝 웃음이 묻어났지만 그 웃음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감정의 무게보다 체온이 더 강하게 밀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는 채 또다시 서로를 깊게 안았습니다. 사랑인지 습관인지 외로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그 밤 조용히 이불 속에서 엉켜들었습니다. 끝날 걸 알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이상한 관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끌리는 마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목에 얼굴을 묻은 채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나 좋아하지? 근데 너랑은 연애하면 망가질까봐 겁나. 우린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더 오래 갈지도 몰라. 그녀의 말은 솔직했고 또 비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누구도 꺼내지 않았지만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서로를 더 이상 정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포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일터에 적응했고 저는 취업 준비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커플 사진, 주말마다 함께 떠난 여행, 웃는 얼굴. 이젠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청첩장을 받아들고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결혼식장,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녀는 제가 알던 민서였고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된 민서였습니다. 그녀가 신랑의 손을 잡고 입장하던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의 마음 반, 씁쓸한 이별의 인사 반.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결심을 하나 새겼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주자.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결심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처럼 나만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을 남겨 소년부터 시작된 10년이 넘는 제 짝사랑을 더 이상 가슴에만 품고 있지 않으려는 겁니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진심마저 조용히 묻어두려 합니다.